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 안에서는 각 멘토분들이 한 분 한 분 출연하셔서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을 설명드리고 이 이슈들 속에서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각 멘토별 개별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데이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올라갑니다. 이슈별로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서 1편과 2편, 그리고 2편에서는 관심 종목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오셔서 이전 메이데이까지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혁철 멘토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금융과 에너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권혁철입니다. 네, 요즘 에너지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정말 핫한데 요즘 수소 관련해서도 많이 핫하고 원전도 많이 핫하고 대부분 에너지가 지금 많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출연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출연입니다. 지난 메이데이에서 두 종목, 예스티하고 DKT 이렇게 두 종목을 안내 주셨습니다. 네네네. 예스티가 지금 39%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네, 39%까지 좀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운이죠. 네. 네, 주식을 누가 압니까? 그죠? 맞죠. 네, 메이데이 안에서 관심 종목을 안내 드리면서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가 올라가면 별 배지가 하나, 20%가 하락하면 별 배지를 뺏는 그런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스티가 최고가 39.8%가량 기록을 해주면서 별 배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제외를 하고 DKT 간단하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뭐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DKT 지금 현재 22년 대비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왔지만 올 한 해는 삼성전자와 엮여서 수주 공시도 있는 만큼 올 한 해는 어느 정도 걱정 덜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우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T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악재가 있다든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조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또 촬영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선택권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참고만 해주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들도 약간 그런 것들 때문인데 지금 단순하게 주가 움직임이 악재가 있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들 포인트로 언제 그 시기를 가늠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준비를 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천연수소. 네. 역시 에너지 멘토시라서 바로 준비를 해주신 게 천연수소 관련 이슈인데 이 천연수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이 천연수소가 사실 좀 이론적으로만 존재를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싶은데 네,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는 워낙 작은 데다가 반응이 커서 단독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게 그동안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 상식이 틀렸다는 게 결국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라니아라는 나라에서 거의 순수한 천연수소의 거대한 샘이 발견이 되어서 지구에 수소가 묻혀 있고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수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기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에너지화 할 수는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모으는 데까지 그러니까 정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레이 수소, 핑크 수소, 뭐 그린 수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지고 있는 상태인데 천연 상태에서 수소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것도 좀 함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소 자체가 워낙 가벼워서 이게 화합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너무 가벼워서 이게 바로 지구 중력보다 더 가벼워서 우주 밖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 물이 없었다면은 우리 지구에는 수소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천연수소가 그런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근데 물과 관련되어 있다 보다는 좀 암석, 철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구에는 엄청나게 철이 매장되어 있잖아요. 많은 철이. 네.
근데 그 철이 물과 만나서 산화철과 수소로 나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소가 계속 네. 생성이 되고 네. 있는, 그래서 셈이라고 말씀을 하신 네네. 거군요. 거의 무한정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하에서 철과 물이 만나서 화학적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그 물에 있는 수소가 계속 생산이 되면서 이렇게 기체로 보글보글 올라오고 어떻게 이 포집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 과정이 지금 아예 기술 자체도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운송이라든지 묻혀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탐색 비용이 사실 아직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소만 모으는 기술이 따로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수소 액화 처리 기술. 네네. 네. 지금 수소를 활용하고 있는 거랑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네,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사실 지금까지 수소를 생산한 거는 좀 인위적으로 생산한 것 뿐이라서요. 네. 현재는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현재 널리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천연가스나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활용을 해서 생산된 수소로 화석 연료를 이용하기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이 되어서 그레이 수소라고 지금 이름이 붙였고요. 네, 여기서 탄소 포집 장치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블루 수소,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것이 그린 수소죠. 여기서 그레이 수소는 생산비가 좀 저렴하지만 탄소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블루와 그린 수소는 깨끗하지만 너무 비싼 게 문제죠. 약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이 되느냐, 그 탄소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거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영향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핑크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학 공정을 처리를 하면서 그동안은 수소가 생산이 됐지만 이 수소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투자가 돼 있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수소가 생산이 되더라도 경제성이 좀 없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저렴한 게 화학 분야지만 화학을 정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수소가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탄소가 발생이 되는 것들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용을 하면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점점 요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네. 가장 저렴한 거는 그린 수소 쪽이지만, 블루와 그린 수소 쪽이지만, 이게 또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그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천연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지하에서 수소만 뽑아내기만 하면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거의 제로 수준이라서, 네, 수소 시대로 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 생산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죠. 수소 매장 규모라든가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지금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전 세계 지하에 최대 5조 톤의 수소가 존재한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소 시장 수요는 9,500만 톤인데 지하에 묻혀 있는 천연 수소를 단 몇 %만 회수해도 모든 예상 수요를 수백 년 동안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우리 달에 뭐 지하자원 개발하러 간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땅속만 해집으면은. 네, 땅속에서 돈이 나오냐, 수소가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 천연수소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현대차 지금 많이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차하고 두산 퓨얼셀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넥소, 다음 넥소가 나와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넥소 개발을 중단한 거 아니냐, 이런 소식이 나올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수소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고, 그래서 아직 조금은 정체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한번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현대차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천연수소를 비롯하여 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한 기업이죠. 현재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소연료 전지 차량인 넥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수소 도시 조성 계획에도 협업 중에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자동차, 좀 전기차도 이슈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가 적당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차 라인업도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죠. 그 수소가 또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건설 기계, 중장비, 트럭 이런 뭐랄까 좀 강한 힘을 요구하는 디젤 엔진과 맞먹는 힘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장비 쪽에서도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가 인프라가 잡혀진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우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재무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고 지금 주가 상태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2023년 실적 발표를 하였죠. 2022년 대비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거진 2배 정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기순이익도 2배가량 올랐는데 밑에 보시면은 지금 PBR이 0.67배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 밸류업,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 단기간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2월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세세하게 발표를 했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ETF 출시를 한다면 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연수소 관련 주로 묶여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뭐 침체되고 뭐 소재 기업들은 좀 안 좋은 상황들이지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는 판매가 상승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주가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2021년 초반에 28만 9천 원까지도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주중도 같이 받고 있으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퓨어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두산 퓨어셀은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천연 수소를 비롯 다양한 수소 에너지 소스 활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 네, 두산 퓨어셀도 마찬가지로 2023년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2022년 대비 좀 매출액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2023년에 계획되었던 수주가 좀 계획에 좀 차질이 되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2024년으로 2월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 예상치는 좀 더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만 보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이때 프로젝트가 좀 계획이 무산이 되어가지고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 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금 상승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정부의 수소 도시 계획에 대한 이슈 체크를 하는 것이 두산 퓨어셀의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두산 퓨어셀 안에 제품 중에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연료전지가 있는데 물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데 전기하고 같이 생산을 하고 복합적으로 전기 비중을 생산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수소 생산 비중을 늘릴 수도 있어서 차세대 연료전지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수소도시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연료전지가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세대 수소 기업인 만큼 이런 정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수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재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장기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 첫 번째 천연수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두 번째 편에서는 다른 이슈들도 설명을 드리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1편과 2편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천연수소하고 현대차, 두산 퓨어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2편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